자, 두 번째 영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공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도를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OOP의 기본 요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갖는 기본 요소들 5가지를 나열해 놨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살펴봤다시피 클래스, 객체, 상속, 은닉, 다형성 이 5가지를 OOP의 기본 요소다 라고 말합니다. 자,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상속의 관계, 그리고 클래스가 갖는 멤버들의 정보에 대한 은닉, 캡슐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인캡슐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형성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형태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위에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이 객체지향 언어를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수업 역시 동일한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위에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즉 5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수업 시간 내에 한 주당 하나씩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본 요소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인 개념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5가지가 무엇인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해 또는 암기까지 가장 좋은 이해는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 이외에도 추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개념들 역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위 5가지 기본 요소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갖는 공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요약 형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클래스입니다. 우선 정의를 내려보면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하는 자료의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 메서드, 제가 함수 또는 메서드라는 말을 혼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클래스의 종류가 또 구분이 되는데요. 자바 개발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템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즉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정의하는 클래스 2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각각의 이제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자료형으로 객체 변수 선언 및 생성에 사용이 된다. 즉,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선언하거나 생성해서 사용할 때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와 관계가 있다. 즉, 미리 정의된 자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캐너 같은 것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표준 입출력을 위해서요. 즉, 키보드로부터 표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 객체를 생성을 하셔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생성과 상속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즉, 클래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클래스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변수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변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 변수에서 확장된 것이 배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죠. 즉,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배열이라는 것을 보시게 됐는데, 이 다음에 C 언어에서는 부조체라는 놈을 사용을 합니다. 부조체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장된 개념이 클래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마 여러분들 시연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규 과정에서 학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조체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변수와 배열과 그 다음에 클래스 형태로 데이터를 담는 형태에서 좀 확장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또 있게 되는데, 자바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클래스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클래스는 아니고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클래스, 일반적인 클래스와 조금 다른 형태의 추상 클래스라는 놈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수업 시간 내에 하나하나 코드로 다루게 될 겁니다. 코드와 개념 설명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향후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객체는 클래스로부터 왔죠. 따라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프로그래머가 선언한 변수의 일종이다. 즉, 객체 역시 변수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 말은 뒤에 가면 조금은 살이 붙어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프로그래머가 선언한 변수의 일종을 객체다. 자, 이러한 객체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객체라는 말이 있고 인스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와 인스턴스로 구분이 된다. 이 또한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객체를 보시면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수를 지정하여 객체화한다. 제가 여기다가 쓰기를 근데 생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생성. 즉, 객체는 생성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아마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하시면서 생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new. 일종의 동적 할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new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C++ 언어와 자바의 좀 차이점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멤버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멤버 변수들 각각의 타입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값들을 하나의 객체에 보관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 계속 강조하지만 수업 시간에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저하고 실습을 하면서 이해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을 정의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부조체인 스트럭트에서 클래스로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징 중에
자바에는 클래스 스트럭처 구조체가 없죠. 이 구조체가 없는데 구조체에는 동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즉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에서는 변수와 함수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객체 그러면요, 객체 그러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has a라는 관계를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즉 has a 관계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했나 보다. 일단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적 객체 변수, 즉 스태틱이라는 용어를 이제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1학기 때, 지난 학기 때 메인 함수 부분을 보시면은 public static void의 메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tatic이라는 용어, 일종의 고정, 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자바에서는 얘를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려면요, 공유라는, 즉 원래 뜻과 다른 공유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석 관계, 정적인 스태틱에 관련된 것들 등의 추가 사항들은 자세한 설명을 향후 진행되는 수업에서 실습과 이론 설명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OOP 기본 요소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상속입니다. 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와 또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즉 기존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의 기능을 상속하는 것. 오타가 있네요. 상속입니다. 상속이요. 상속하는 것. 즉 기존 클래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만드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존 클래스로부터 새로운 클래스의 기능을 상속하는 것, 즉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면 새로운 클래스에 추가 구현 없이 미리 정의된 클래스의 멤버, 즉 변수와 메서드들을 상속받아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자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아마 함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펑션이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겠다, 중복을 배제하겠다, 코드를 간결화하겠다 라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상속 또한 그러한 기능을 큰 개념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형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상속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형성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사항 보시면요, 아까 객체에서는 has a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상속에서는 is a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is a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함수, 즉 메서드의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절차지향 언어인 C 언어에서는 오버로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버로딩이 불가능했죠. 근데 객체지향 언어는 모든 언어에서 오버로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다형성을 이해하시기가 편하게 될 겁니다. 다형성. 그래서 이러한 추가 사항 역시 자세한 설명은 향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 설명드리고 실습, 그리고 코드 작성, 과제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특징이죠. 은닉,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얘기하는 은닉입니다. 정의를 내려보면 객체 변수를 통해 객체가 지닌 멤버의 접근을 관리하겠다. 즉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존재할 때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에서 특정한 멤버들의 접근을 외부로부터 차단 또는 오픈하겠다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닉을 할 때 사용되는 기술들의 종류 중에 보시면은 퍼블릭 그리고 스태틱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지껏은 여러분들 계속 퍼블릭만 사용하셨을 텐데 프라이빗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텍티드 아마 상속 때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은닉을 보시면 객체 변수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객체 멤버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은닉을 통한 멤버 변수의 접근을, 즉 객체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차단을 했다라면 getter 또는 setter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사항 보시면요, 은닉에서는 상속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즉 아까 이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상속에서의 오버라이딩,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딩과 은닉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지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형성과 정보 은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것이 있다 정도를 요약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 요소 중에 마지막 다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의를 내리면 상속관계의 관계를 갖는 객체들의 동일한 행동, 즉 메소드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똑같은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즉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C라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C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A와 B는 C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A가 하는 기능과 B가 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형성은 일단 큰 특징으로 오버로딩도 다형성의 한 종류고요. 오버라이딩도.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동적 바인딩이라는 말이 다형성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호출되는 메소드의 차이, 이 차이 때문에 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생성된 객체의 할당이 호출 시점에 이루어지는 기술, 요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동적 바인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성된 객체의 할당이 호출 시점에 이루어지는 기술.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동적 바인딩이 다형성의 종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정적 할당하고 동적 할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공부를 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시점과 실행 시점, 무엇이 다른지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 사항의 자세한 설명,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금 이 간략한 내용, 요약으로는 그런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OOP의 5요소, 5가지 요소를 반드시 무엇인지 5개를 암기하시고 각각의 정의와 간략한 설명들을 숙지를 하시고 수업을 들어오시면은 많은 부분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언어하고 C++ 언어를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같은 학기예요. 이 두 언어가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 언어가 갖는 특징, 형식, 규칙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OOP의 5가지 요소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많은 프로그래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요소를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